이제 굉장히 강력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오게 되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미국의 테슬라, 중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구글이 웨이모라고 하는 택시 회사를 만들어서 장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로봇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조만간 화성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와 경제를 1+1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 1타 강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I와 로봇인데요. AI 하면 로봇이 떠오를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죠.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대학원장 맡고 있는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레디의 조성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로봇인데 네. 로봇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정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로봇 이전에 저희가 기계라는 게 있고요. 로봇과 기계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기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 다음으로 만들어진 자동화된 장치를 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구로 이렇게 힘을 쓰던 것들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로봇이라는 단계로 특정한 일을 잘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세팅만 잘 되면 로봇은 정해진 일을 끝까지 반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로봇의 방향이 그전에는 기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담당하던 게 기계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로봇의 OS, 오퍼레이팅 하는 것은 AI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OS가 달라지는 형태로 간다면 기계는 완전히 컨벤셔널, 트래디셔널한 쪽에 로봇을 얘기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로봇은 AI OS가 장착되어 있는 센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돼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용, 뭐 청소용, 의료용 그리고 우주 탐사용 등등으로 앞으로의 OS가 AI가 탑재된 로봇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계와 로봇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기계, 로봇에 지능이 생겼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지능이 생긴 로봇. 두산 인프라코어가 굴삭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굴삭기를 원격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람이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선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인천에 있는 굴삭기를 저 독일에 8,000km 뒤에 있는 독일에서 운전을 하는 모델을 지금 이미 원격 가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모델이 앞으로 있을 우주 탐사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사람이 아닌 AI가 대체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집에 다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은 있으시죠? LG전자에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 상위권 안에 드는 X1이라고 하는 LLM 기술을 탑재하면서 이제 LG전자의 제품들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LG전자가 야심차게 만들어 놓은 로봇가 있습니다. T봇. 제가 이번에 IFA 2004년 독일에 다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T봇도 봤고 네. T봇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이크 같이 생긴 조그맣게 귀여운 로봇이 하나 있었어요. 네. 계속 요리하는데 말을 걸어요. LG전자에서 만든 네네, 그 로봇인가요? LG에서 나온 제품인데 네. LG는 이제 주방을 주방을, 로봇으로 네. 만들었는데 한 녀석이 계속 말을 걸면서 잘 튀고 있나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말도 걸고 이게 심심하지 않은 로봇들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취업하실 때, 창업하실 때 치킨집을 하신다 그러면 로봇을 고용해야 되는 시대가 T봇. 이제 왔다. 네. 그리고 또 재난구조 로봇 대회도 열렸다고 하는데 로봇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뭘 어떻게 구하는 대회였을까요? 네. 최첨단 기술은 국방과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달파에서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다양한 재난이 이제 있다고 상정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고 그 로봇이 문을 열고 사람처럼 문을 열고 밸브를 잠그고 잔해를 비껴서 실제로 출구까지 나오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이걸 테스트를 했는데요. 거기에 2개의 로봇 플랫폼이 하이라이트를 받았는데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은 현대 패밀리가 되어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 아틀라스와 두 번째가 대한민국 카이스트의 휴보라는 로봇 플랫폼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년 전 동영상이고요. 배터리를 어마무시하게 완전 군장을 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카이스트의 휴보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휴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미션 수행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요? 바퀴로 이동합니다. 예, 이족보행,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같이 걸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파괴적 혁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깼네요. 예, 바퀴를 달아서 갔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밸브를 잠깁니다. 가스 밸브도 잠그고. 그럼 저기서 1등한 거잖아요. 여기서 카이스트가 네, 1등을 합니다. 그렇죠. 다파 이후에 로봇 챌린지 10년 뒤에 배터리의 사이즈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거기에 있는 유압 모터가 전동식 모터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오게 되죠. 메이저 3개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두 번째가 미국의 테슬라, 세 번째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로보틱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차용해서 실제로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싱을 합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라이다든 카메라든 보고 실제로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상황 판단할 때 또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신호, 그 다음에 보행자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모델들을 이 자율주행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과 중국, 미국이 똑같이 로봇 경쟁을 하듯이 지금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경쟁을 앞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자율주행 택시도 로봇으로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택시 자체가 지금 현재 이족 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바퀴로 네 바퀴로 이제 그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다르지, 다른 모든 이제 기술들은 로봇에 쓰이는 기술들이 자율주행에서 개발이 돼서 그리고 소형화가 돼가지고 그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면 중국에서는 2021년에 벌써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이미 베이징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 이제 6단계, 그러니까 바이두라는 회사가 6단계 자율주행을, 6단계면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으로 이제 올해 말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기 전까지는 뭐든 해도 되고요. 법이 생기면 그 규제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바꿔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발빠르게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요. 여기에 그 미국은 구글이 웨이모라고 하는 택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2023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장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택시 타보셔서 알겠지만 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팁 문화가 있죠. 맞습니다. 드라이버들한테 팁을 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가 자꾸 말을 시켜요.
아, 그렇죠. 그럼 계속 자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 해도 되고 실제로 내가 이동하는 포인트를 누군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사생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만족도는 좋은 걸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운영을 되고 있는데 조만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올해 이제 시작했죠.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만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을 할 때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를 규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누구 책임일까요? 기업 책임일까요? 인공지능 사람 개발자도 있어요. 개발자 책임. 개발자 책임, 그걸 받아들이는 회사, 아. 특허낸 회사, 이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6단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 중국은 6단계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4단계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도 6단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레벨 4 단계에서 기술적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레벨 4에서 기술적인 문제 다음 단계는 사회적, 법적 보험 뭐 이런 보험 이슈가 이런 남아 것들 다 있습니다. 네. 포함해서.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레벨 4, 레벨 6 단계도,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처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카메라로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국과 자동차가 교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 신호가 바뀌는지는 지금은 라이다가 보고 아는데, 보지 않고 실제로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로 신호를 받아서 얘가 지금 빨간불이구나, 그럼 스탑, 파란불이나 주행. 그리고 이제 라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자동차들을 이제 인식하고 가야 되는 이런 실제 그 도시의 기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모델이 있어야 아마 안정적으로 주행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역시 기술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라이다 맞습니다. 기술, 그다음 모니터링 기술, 카메라가 볼 거냐, 라이다가 이 측정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다 돼 있는데 도시가 백업을 못 해줘요. 도시 자체가 트레디셔널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총 책임 컨트롤 타워에서 다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요거예요. 끝에서 제일 위에서 메타인지적으로 이걸 봐가면서 사고 날지 안 날지를 서로 교신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회적 합의, 허가가 안 나고. 예, 허가가 안 나고 법적 규제, 보험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아마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쵸, 중국은 되죠. 중국의 예를 들면 실제로 알리바바가 2017년도부터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중국 정부랑 같이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거를 다 스마트 자동화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119가 긴급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에는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게 교통신호국하고 통신을 해서, 그래서 주행하는 그 출발지, 목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를 다 그 응급 자동차를 위해서 열어주거든요. 이런 스마트 시티를 먼저 기획을 하고 구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 그쵸, 들어간 맞습니다. 거네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AI 기술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건설할 때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을 합쳐놓은 정도의 하나의 사이즈를 스마트 시티로 개발하는 게 중국 사이즈여서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중국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정해진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뿌린다면은 레벨 6 단계까지 금방 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비된 국가는 중국이 가장 빠를 것 같다. 빠르지 않을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이 지금 자율주행 도시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스마트 시티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상품이라면 우리나라는 서울입니다. 재밌는 게 서울이 가장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트래픽 잼도 트래픽 심하고. 잼도 제일 많고 그리고 사고 나면 제일 보험 이슈도 제일 그쵸, 크고 그쵸. 헌데 우리나라가 참 똑똑하죠.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일이고 이게 이 명동 주변입니다. 명동 주변에서 강남까지 오는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밤 11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5시 반까지 6시간을 운행하는데 무료입니다. 오. 목숨 걸고 타란 얘기죠. 아, 임상 실험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타봐야겠네요. 실험이네요. 탑니다. 근데 제가 2번 타봤어요. 2번 타봤는데 안전하고 기사님은 응급 조치 때문에 앉아 계시고 브레이크 아. 밟고 하는 일인데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하는데 똑똑해 우리나라 분들이.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새벽에는 이슈가 최소화될 때를 기다린 게 심야 자율주행 버스였고요.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최근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강남구 쪽에서. 네, 그래서 카카오 택시로 이제 오더를 해서 그 택시를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행하면 이제 카카오 페이에서 이제 지불하는 모델로. 이게 근데 세계 최초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결국 로봇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트렌드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사람과 협동하고 그런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럼 최신 로봇 트렌드에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아올 때도 이 착륙 기술만 있으면 아 우주 여행이 가능하겠다라고 꿈꾸던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미래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의 이 컨스피러티 티어리 음모론인데요.